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화폐 전쟁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숭홍빙, 이 책의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 먼저 책 저자에 대한 소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숭홍빙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예측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설계도 가능하다. 다만 설계도가 복잡해 쉽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화폐전쟁 신드롬을 일으킨 중국의 국제금융학자. 1968년 쓰촨에서 태어나 둥베이 대학을 졸업했다. 199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가 IT공학과 교육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요 금융기업에 몸담으며 부동산 대출 자동 심사 시스템의 설계와 금융파생기구의 세무계산 분석, MBS의 리스크 평가를 담당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방아쇠로 꼽히는 주택담보금융업체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에서 컨설턴트 고문으로 일하며 미국 금융업계의 이면을 들여다봤다. 오랫동안 미국사와 세계 금융사를 연구한 경력은 화폐전쟁을 집필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적인 금융사건의 배후 세력에 눈뜬 뒤 오랜 연구를 거쳐 화폐전쟁 시리즈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시리즈를 통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금시장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포스트 달러 시대에 새롭게 부상할 기축통화에 대한 대담한 전망을 내놓아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유럽, 아시아 경제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저서로는 화폐전쟁 2권 금권천하, 화폐전쟁 3권 금융 하이 프런티어, 화폐전쟁 4권 전국시대, 탐욕경제 부의 분배 메커니즘을 해부하다, 관점 등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저자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중국 경제의 항공모함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까? 2006년 미국 재무장관 헨리 폴스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경제대국인 그들은 세계 경제의 지도자다. 다른 나라는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란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이다. 확실히 오늘날의 중국은 놀랄만한 발전 속도를 보이며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련의 경제 데이터와 현상으로 볼 때 거대한 중국 경제의 항공모함은 이미 항해를 시작했다. 지난 2004년 정치국에서 몇 명의 학자를 베이징으로 초대해 대국의 부상하는 역사에 대해 강연한 것이 중국의 예측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였다면 부상하기에서 발전하기로 표현법이 변화한 점에서 중국은 이미 자신감을 회복했음을 엿볼 수 있다. 중국 경제의 발전 속도는 심지어 중앙방송이 방영한 다큐멘터리 대국 굴기라는 프로그램에 소개한 속도를 능가한다. 전 세계인들은 21세기는 중국인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거나 2040년을 전후해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등의 언급에 온통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중국이 세계 제1의 경제강국이 된다는 것이 마치 정해진 사실처럼 들린다. 항해를 시작한 중국 경제 항공모함이 과연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까? 앞으로 50년 동안 중국 경제는 여전히 현재의 항속을 유지하며 계속 전진할 수 있을까? 항해 방향과 항로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불가 요소로는 무엇이 있을까? 실제로 중국이라는 거대 항공모함이 향후 수십 년간 지나야 할 가장 험한 항해길은 타이완 해협이다. 이곳을 과연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동아시아 해역의 제해권을 얻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필자는 중국이 21세기 중엽에 세계 경제의 진정한 강국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화약 연기 없는 전쟁이라고 본다. 즉, 잠재적 금융대전의 위협이다. 이러한 위험의 정도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지 5년 만에 금융이 대외적으로 전면 개방되면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전면적인 대외 개방을 앞둔 중국 금융업은 과연 실전 경험을 포함한 항전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금융 파생 도구를 비롯한 금융 수단으로부터 오는 원거리 조준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해전을 예로 들면 10년 전 중국 잠수함은 미국의 니미츠 항공모함을 쫓아버렸으며 2006년 10월 말에는 중국 송급 잠수함이 키티오쿠오 군단의 8km 반경까지 접근했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과 항전할 정도가 안 되는 현실에서 잠수함 전술로 미국 항공모함을 제압하는 특수한 전술을 쓴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오늘날 중국의 부상으로 손해를 보는 국가가 금융전쟁이라는 핵잠수함을 동원해 항해를 시작한 중국 경제 항공모함을 공격함으로써 항로를 변경시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중국이 21세기 중반에 세계 강국이 되느냐의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상식적인 예측에 불과하며 심각한 돌발 사건으로 말미암은 금융전 같은 파괴와 방해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의 대외 개방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미국의 모든 항공모함 편대가 중국 근해로 출동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일 수도 있다. 군사적 공격은 건축 설비를 파괴하고 인명을 앗아간다. 그런데 땅이 넓은 중국의 경우 전통적 전쟁으로는 경제의 맥을 철저하게 파괴할 수 없다. 금융전쟁은 은폐성이 강하고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으며 실전 연습을 할 수 없다는 잔혹성에 비춰볼 때 중국 국가 방위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다. 일단 금융전쟁으로 나라 전체의 경제 질서가 국내 정세의 불안을 초래하여 외환에 따른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 역사와 현실은 똑같이 냉혹하다. 소련의 해체는 루블화의 평가 절하를 가져왔으며 아시아 금융위기로 4마리 작은 용은 승천을 멈춰야 했다. 일본 경제는 마치 혼이 나가는 약이라도 먹은 듯 맥을 못 추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그저 우연히 발생했다고 생각하는가? 우연한 일이 아니라면 마쿠에서 힘을 발휘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과연 어느 나라가 다음 공격 목표가 될 것인가? 최근 몇 달 동안 구소련의 스파이와 에너지 큰손, 유럽 은행가가 연이어 공격을 당했다. 이는 구소련의 와해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닐까? 소련 해체를 결정한 중요 요소는 정치개혁일까? 아니면 금융의 타격일까? 이런 문제는 중국 금융체제의 방어 능력과 중국 경제발전 전망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위안화의 환율 문제와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 보유액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국가 측면에서 정상 금융 질서의 시선 밖에 있는 국가 간 정치 한머니 게임에서 중국은 과연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가 관심의 핵심이다. 중화문명의 선량함과 은인자중함, 중국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평화발전의 이념은 전복성과 공격성을 띤 신로마 제국의 금융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중국은 현재 이 방면의 전문 인재를 확보하고 이론 및 실천 면에서 잠재적인 금융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은밀한 금융의 핵 협박이나 핵 공격을 받는다면 세계 금융 영역에 분포한 중국 출신 인재 중 첸쉐선이나 덩자셴 같은 국가의 기둥들이 출연할 것인가? 헨리 폴슨은 중국에서 전략적 경제 대화를 진행할 것이며 벤 버냉키도 중국행을 결심했다. 미국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함께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예사롭지 않은 행동의 배후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 위안화 환율 외에도 나라들 사이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힘겨루기가 있는 것이 아닐까? 헨리 폴슨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틀간의 대화는 중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이 가져온 장기적 도전에 관한 집중적인 토론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장기적 도전에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금융대전을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 이 책에서는 18세기 이래 세계에서 일어난 굵직한 금융사건의 배후의 도살인 검은 손의 정체를 밝혀내고 이들의 전략 목적과 상투적인 수법을 알아본다. 또한 이를 비교 관찰해 종합해 봄으로써 금융대전의 공격 방향과 반격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비록 화약 연기를 볼 수는 없지만. 1장 로스차일드 가문 대도무형의 세계적 부호. 2장 국제은행 재벌과 미국 대통령의 100년 전쟁. 3장 미 연방준비은행. 4장 제1차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 5장 염가화폐의 뉴딜 정책. 6장 세계를 통치하는 엘리트 그룹. 7장 성실한 화폐의 최후 항쟁. 8장 선전포고 없는 화폐 전쟁. 9장 달러의 급소와 금의 일양지 무공. 10장 긴 안목을 가진 자. 그럼 1장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로스차일드 가문 대도무형의 세계적 부호. 내가 한 국가 화폐의 발행을 관장할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정하든 상관없다. 메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들어가면서 매스컴에서는 500억 달러 재산가인 빌 게이츠가 세계 제1의 부자라고 연일 떠들썩하게 소개한다. 여러분이 이 말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보기 좋게 속은 셈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른바 세계 부호 랭킹에서는 대도무형의 초슈퍼급 부호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방의 주요 매스컴을 단단히 통제하고 있다. 대도무형, 진정한 은자는 산속으로 숨지 않고 사람들 곁에 있듯. 로스차일드 가문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은행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100명 중 99명은 미국 시티은행은 알아도 로스차일드 은행은 모른다고 말한다. 로스차일드는 과연 누구인가?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마치 군인이 나폴레옹을 모르고 물리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인슈타인을 모르는 격이다. 우리에게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은 낯설기만 하다. 그가 전 세계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도가 이토록 낮으니 그의 뛰어난 은신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 로스차일드가의 재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은 세계적인 수수께끼다. 어림잡아 50조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로스차일드가는 과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을까? 이 문제가 바로 제1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룰 이야기다. 가족의 엄격한 통제, 은밀한 물밑 작업, 기계처럼 정확한 협조, 빠른 시장 정보 수집 능력, 냉철한 이성, 금권에 대한 끝없는 욕망,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반을 둔 금전과 재산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천재적인 예지 능력 등이 로스차일드가가 200년 동안 전 세계의 금융 및 정치와 전쟁의 냉혹한 소용돌이 속에서 활약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금융제국을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